박소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OM, 오픈 미팅을 맡은 다이아몬드 박소강입니다. 지금 줌으로도 오늘은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저도. 아미 사업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두 아이도 연년생으로 막 키우고 엄청 바쁠 때였어요. 학교 출강도 많이 하고 해서 엄청 바쁠 때 내 친구 소개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제품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품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서 어, 매달 3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한참 소비자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혼자 제품을 너무 잘 쓰고 정수기 청정기도 혼자 매장 가서 사오고 막 칼도 사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살림을 다 두고 와가지고 와서 또 살림을 하려니까 또 사기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처음에 같이 살았는데 나가시면서 절반을 뚝 떨궈 놓고 가셨어요. 왜 어르신들 살림살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아까우셔는지 뚝 떨궈주고 가셔가 또 사자니 그렇고 근데 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세트로 예쁘게 장만하고 싶은데 근데 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또 칼도 있네. 그래서 칼도 사오고 막 이랬는데 제품을 이제 쓸만한 거 다 쓰고 이제 포인트를 받아서 만 원, 2만 원 받을 줄도 혼자 아니까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친구는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딱 보니까 너무 공주고 너무 바쁘고 어, 스킨케어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누가 제 얼굴 만지면 너무 싫어하거든요. 샵 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집에서 누워서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요리해줄까요? 그러니 너무 싫어 그것도 그렇지 않나요? 좋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 저는 남의 집 가도 부엌은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거는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살림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설거지 방식도 있고 그릇 놓는 방식도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면 또 일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싫고 반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만날 일은 이제 없겠다 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줬는데 매달 30만 원 번다고 하니까 제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진짜요? 근데 제가 레슨비가 그래도 시간당 좀 많이 받아요. 네. 좀 많이 받습니다. 50분 이렇게 얘기하고 좀 많이 받는데 그 30만 원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 돈에 비해서 별 차이 안 나는 금액인데도 굉장히 커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이런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때도 미팅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셨는데 이제 아메이 하면 남모를 편견이 다들 있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왠지는 모르는데 왠지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옆에 사람이 나를 잡을 것 같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막 뉴스에 보는 막 나를 붙잡지는 않을까 막 이랬는데 제가 뷰티 파티에 초대가 됐거든요. 처음에 뷰티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저는 연주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메이크업 제가 다 해요. 머리도 하고 근데 이게 거울이 없었잖아요. 거울이 없이 저희 스포터님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엄청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죠. 얼굴 바뀌었는데 그리고 딱 화장실을 가는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 지우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비전을 보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화도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왠지 다들 나를 붙잡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안 붙잡고 저를 고이 보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알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첼리스트고요. 6살 때부터 첼로만 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거랑은 정말 거리가 멀었고, 지금 뭐, 자제분을 키우실 때도 경제를 많이 가르치나요? 암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거를 많이 듣고 배우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일반 사람들 너 공부만 해? 시간도 아까워? 아이들 다니고 학원 보내고 가회 붙이고 공부만 해? 입시만 잘 치러? 뭐 돈 같은 거 어떻게 벌어서 네가 재테크를 해야 돼? 어떤 직업을 가지면 네가 어떤 미래에 어떤 수입이 보장되고 그런 거 가르치나요? 그냥 의사 변호사 되면 최고야 이러지 않나요? 그죠?
지금 몇십 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저희 언니 오빠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 막내는 좀 쉽게 대학을 보내보자. 6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음악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게 쉬웠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음악을 안 해, 몰라가지고, 그냥 음악하면 시집 잘 간대, 뭐, 음악하면 대학 쉽게 갈 수 있대, 이러니까 시킨 거예요. 6살짜리를. 근데 알고 봤더니 왜인걸? 그 저희 엄마가 너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 갔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일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말 하면 제가 엄마 저 예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데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6살 때부터 쭉 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수입을 갖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입시가 오면 입시를 하고 콩쿠르하고 연주를 하면 연주를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나이에 되게 살얼음판을 잘 걸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모든 눈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한번 소리를 내버리면 주소 담을 수도 없어. 미소를 이렇게 좀 지우고 그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한번 그어버리면 소리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민함이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중압감인지 모르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로 준비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고 원하는 대학 가고 남들이 내놓으라는 대학 유학하고 학위를 받아오면 그냥 드라마처럼 저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한국 와서 이제 아이를 둘을 미국에서 낳고 이제 키우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은 미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뉴욕에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어 저보다 그러니까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저희 스폰서님 매번 하시는 말이 있어요. 멍부가 제일 무섭다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음, 똑 똑똑하고 똑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똑개가 뭐게요? 다 아시네요. 저희 남편 똑개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드라마를 그렇게 봐요. 미국에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는데 항상 뭐가 잘 풀려요. 근데 저는 저희 큰아들이 5월 3일 날 태어났는데 제가 5월 1일 날 복주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는 브람스의 첼로 진동과 함께 발차기를 하면서 태어난 애예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할까 했는데 못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악착같이 저희 어머니가 절대 휴학이라는 없어. 애도 방학 때 나면 충분히 산후조리 할 수 있고 그래서 5월 3일을 낳고 5, 6, 7, 8, 4개월 산후조리하고 9월 달에 복학하고 둘째도 8월 달에 놓고 3주 했으니까 됐고 9월 달에 복학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쉼이 없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달도 쉬지 않고 그 애기 핑계 대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막 밤새내 연습하고 임신해가지고 막 첼로 들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 딱 왔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연주자인 거예요. 그 레슨을 하고 수입도 받긴 하지만 뭔가 그게 저희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건 안 되는데 저희 남편은 똑개라고 했잖아요. 게으르게 매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왔더니 그림만 그려야지 디자인만 해야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구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기분 좋으세요? 그렇구나. 돈을 잘 벌으면 좋은데 왠지 저게 다 내 거 같지 않고 제가 내 거 같지 않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때 예고를 갔기 때문에 저보다 17살, 16살 때 미술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6살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10대는 다 날라가고 20대 다 날라가고 첼로에 목숨 바쳤는데 왜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고 남편이 벌어다 주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거 아시죠? 아이들 둘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립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그게 남편이 벌이로 어지간해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안 되니까
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왜 나는 친정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시어머니한테도 물어보지? 되게 자존심 상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다들 자기네들이 버는 수입은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애들 학비나 유치원비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냥 뭐 고등학교도 놀고 대학교도 놀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건 내가 부모님들 허락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났어요.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은 7년을 연애를 했어요. 제가 너무 열받은 이유가 알겠죠? 7년 연애하고 똑같이 학창 생활을 했는데 도구가 바뀌니까 수입이 틀려지면서 사회적 위치도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 아이들도 제가 아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유치원생이었어요. 네. 저희 아들이 어, 우리 그 스포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기 때 왜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남의 손을 많이 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우리 스포서님한테 저 이게 전화 이렇게 누르면 그 예전에 집 전화기 보면은 전에 걸렸던 번호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재발신? 그 눌렀는데 이제 저희 스포서님 전화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스포서님을 마수리모라고 불렀어요. 아직도 마술이모, 왜냐면 저희 집에서 데모를 하니까. 그 마술이모, 우리 엄마 마술 부려가지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슬프세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전화 오셔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뿅 하고 들어가라고. 그거 왜요? 그랬더니 노아가 지금 전화 와서 마술 부려서 엄마를 보내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뿅 하고 들어가라고 했던 아이가 지금 이제 중2예요. 네, 제가 아메하는 동안 이렇게 컸고, 어,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체육복을 매번 7부를 입고 다녔어요. 아니, 긴팔인데 7부. 왜냐면 그걸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서 밤에 오는데 중간에 이제 가가지고 사다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미루다가 맨날 이렇게 짧은 거를 입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키우면서도 저는 연주생활 계속 했는데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나의 아이의 교육 문제, 내 아이 미래를 위해서 남들 손을 빌려야 될까? 그리고 나도 성장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어,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어제 그 뭐지? 제가 그런 생각 지금은 하는 건 아닌데 어제 만났던 그 두 분의 언니께서 저한테 아메이 왜 해? 물어보더라고요. 아메이 왜 해?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어, 제가 한참 애들을 키울 때 이제 아침에 애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려고 준비를 하면 이제 아침마당 같은 이런 걸 했어요. 아침마당 같은 걸 하면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40대 중후반에 어떤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뭐 50대 여성의 뭐 위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남편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 이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하고 싶은 남편이 너무 괴롭혀서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군요. 네, 굉장히 장걱정이 많아가지고 설마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내가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못 살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지만 저분들이라고 예전에 자기 형편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나라고 그러지 못하는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소강이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가 많았어요. 이럴까 저럴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 혼자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아이를 책임지고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남편을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악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지하철 못 타 이러면 저 공자 얘기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첼로를 못 해요. 드레스 들고 메이크업 박스 들고 첼로 들고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 돈도 없는데 택시를 타겠어요? 그러면 그냥 악기를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너무 좀 겁이 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걸려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사람들은 이제 첼로를 그만뒀냐라고 하는데, 첼로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예술 하시는 분도 있고, 내 직업이, 취미가 직업이 되면 좋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도 되고 미래도 보장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항상 딜레마가 와요. 레슨도 쟤는 너무 하기 싫은데. 근데 쌓여가는 돈 봉투를 보면 해야 되고 저 연주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싫어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에서 약간 딜레마가 올 때 아메를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보완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이 이렇게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다. 그리고 좋아하는 차도 갖고 싶다. 그리고 유학도 가고 싶고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저 학비가 얼만데 저거를 모아가지고 주식을 사주지, 건물을 사주지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몇 억의 문제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문화를 배우는데 만약에 수입이 많다면 건물도 사주고 주식도 사주고 기회도 주고 해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게 두 가지를 저울질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행 시간이 많다면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근데 여성분이라면 이제 쇼핑도 하는 꿈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특별하게 음, 봉사에 좀 어, 은사가 있으시고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은 제 월급이에요. 소리가 나나요? 받자마자 네. 모두 퍼가죠. 다 퍼가세요. 저는 경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월급 받는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체계적으로 뭐 관리를 한다. 가계부를 쓴다. 저희 남편 가계부를 쓰라고 그래도 아니 오빠 왜 가계부를 써야 할까? 카드 내역서에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카드 내역서를 굳이 뭐 손으로 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직장 다니는 여성들도 보고 이제 똘똘하신 이제 미스들도 보면 이런 체계적으로 돈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직은 어떠세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를 가서 내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직업이고 저는 이제 그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도전하고 정말 성취했다는 게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저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단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유학 가서 애기 낳았다고 절대 쉬지 않고 다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몇백억의 자산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의사나 변호사도 보면은 집에서 건물을 해주거나 그렇죠. 내 건물이거나 빚이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대출이고 피부과도 그 기계를 하나 드릴 때 몇 명의 손님을 받아야 이거를 마이너스 안 되게 할 수 있는 다 컨설팅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어 100세가 훨씬 넘잖아요.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칠순이 넘으셨는데 병원에서 100세보다 훨씬 더 길게 사실 수 있다고.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물리적인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100세가 되면 저희 남편은 71살입니다. 저는 70살이고. 그때 물려받은 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호 할머니 되어가지고 실버타운 들어갈 나이에 물려받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서 배운 게
제가 느낀 거는 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부모님도 저희한테 기대면 저희도 힘들어지고 저희도 아이들한테 기대면 힘들어져요. 옛날같이 내가 너 뼈 빠지게 공부했으니까 부모 용돈 줘야지. 며느리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시부모 봉양해야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 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준비를 해야 왜냐면 다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니까 각자의 노후가 다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노후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과 경쟁하는 세상인 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아메이 사업은요, 프로슈밍입니다. 소비가 사업이 되고, 사업이 현금 수입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핸드폰 속에 나의 월세 나오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되게 갖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핸드폰 속에 있는 건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나 봐요. 안 보이세요.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수입이 되는 것까지 많이 아세요. 커피 쿠폰을 받는다던가 커피 쿠폰을 다시 뭐 한 잔 더 준다 현금 수입이죠. 근데 자산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백날 모아봤자. 근데 우리는 차곡차곡 1층, 2층, 3층, 4층 쌓아 올라가는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그런 예언은 아니지만 그런 분석은 저희가 굉장히 신뢰도를 있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 나왔던 책인데요. 코로나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를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3년에서 5년마다 창궐할 거다. 코로나 끝나면, 지금은 사회가 그래. 지금은, 사회적으로 뭔가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70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강요와 원투로는 버텨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헝그리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력으로 버텨. 그럼 버텼죠. 근데 지금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버티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안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저희가 일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의미 있는 부업을 희망합니다. 의미 있는 부업이라는 거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업. 막 힘들게 막 예전처럼 막 봉사판을 나가서 알바하고 막 그런 거 말고 나도 즐겁게 즐기면서 수입이 되는 거를 어, 지금 세대는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대표적인 기경제를 한 사람이죠. 임시로 근무하는 일이었어요. 첼리스트는. 항상 연주하고 수입을 받고 그죠.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고 4대 보험이 없는 그쵸. 그치만 굉장히 자유롭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었고 남편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직장인 때문에 어디 메인지는 않기 때문에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기경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경제에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다면 기경제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까지 포함을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알아봐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 사업은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단순히 나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나 3억, 50억, 100억 벌고 싶어 하면 그렇게 벌 수 있는 무한한 성장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통적 패러다임으로 해서 이제 한 분야야. 한우물만 팔아. 그놈만 많이 하시죠. 지금 한우물 팠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고리타분하게 해서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은 다중 미니 학습 경력 모델이라고 해서 일이 유동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이 중시돼야 되고 자아도 실현해야 돼요. 얘는 그좀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일하고 돈 버는데 웬 자아 실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떻게 돈까지 벌려고 그래? 좀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메이를 처음 받아들이실 때도 좀 오해를 하세요. 그렇게 벌리는 돈이 있나?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맨날 스테이크 썰러 다니는 것 같고, 맨날 파티하는 것 같은데,
수입이 되니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막 발이 퉁퉁 붓도록 다녀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저희 리더들 보면 맨날 여행 다니시고 뭐 예뻐지시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친구도 많고 시간도 많고 일반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는 다 하고 있죠. 근데 수입이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입의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1인 창업하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접하고 있고, 그 물건을 살 때 오프라인에 사면 안 되고 온라인이 무조건 더 싸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다 알고 있고 이제 자동화로 71%의 일자리가 사라질 텐데 우리 ABO는 대체 불가라고 또 미래학자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메이 상생으로 태어난 제품을 선보이는 본사가 아니라 브랜드 분당 전시관입니다. 매장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지만 개인이 직접 매장을 낼 경험하고 수가 없어요. 구매할 수도 있죠. 소리가 안 나오나요? 구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되어 제품 개발에 이렇게 큰 도움이 제품을 됩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매장을 작은 가지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통 시간상 좀 채널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메이는 언택트 시대에 이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화가 돼도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이죠. 아메이는 휴먼, 친환경, 기업가 정책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일반 ABO로 가입을 했을 때 이거 저희는 회원 가입비가 없죠. 그리고 사업자랑 소비자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아메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거기 들어가서 회원 탈퇴 누르면 탈퇴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다이아몬드 갱신을 하려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랑 사업자랑 구분이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사업자 하려면은 뭐 얼마를 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나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는 거죠. 너무 사람들 쉽게 본다는 거죠. 투자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내가 오늘 당장 500원을 받았더라도 나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야 라고 하시면 사업가 하시고 요즘 소비자들도 뭐 50만 원, 60만 원 받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미팅 안 나오시면서 그러신 분이 죽어도 나는 소비자신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시면서 윈윈 시스템을 갖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업이고 팀워크 사업입니다. 네, 아메이는 이렇게 자유희망 가족 보상이라는 창업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앤델과 리치 디보스 데이빗 앤델 네. 네, 제이벨 앤델과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셨고 지금 2세대 경영진 넘어왔는데 지금은 전문 경영님께서 지금 더 이렇게 파워 있는 경영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거 그랜드 래피즈의 데이와 리치 발자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관심만 있으면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그랜드 래피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창업이 된 회사이고요. 이렇게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뭐예요?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 키울 때, 제가 노아를 미국에서 키울 때 그 시밀락이라는 그 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분유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없었는데 일회용이 나왔어요. 엄마들 이제 젖병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요 정도 크기? 해가지고 젖꼭지만 갈아서 끼우는 그래서 먹고 버리고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썼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따지면 뭐 남양 분유? 제일 흔한 그런 분유였는데 제 친구 그 당시 액체가 잘 안 나올 때였는데 한국에 막 그거를 막 직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가 키가 큰다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마트에 널려 있는 거거든요.
진짜 뭐지? 한국식으로 따지면 기초수급자들도 이제 받아가지고 음식 쿠폰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굉장히 대중적인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분유를 못 믿는 거지, 엄마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선진국의 걸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분유를 이제 직수를 해서 먹이기도 하고, 또 한참 유행을 했던 게 유럽은 안전할 거야. 그런 기준이 높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일반 분들도 유럽의 그런 그 테스트가 높다는 거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거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도 막 직구를 엄청 많이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우리나라 제품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제품보다도 더 안전성이 인정되었다는 거죠.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안전한 물건을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더블 엑스 하나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디시드랍 하나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100여 개 지역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온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 그 대만에서 오시는 글로벌 탑 리더이신 왕리카이 사장님도 더블엑스랑 프로틴을 드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더블엑스랑 프로틴을 먹죠. 그분은 더블엑스랑 프로틴을 드시면서 그걸로 전 세계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죠? 여기 서초동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아이템을 가지고 국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다음에 본사는 아셈타워에 삼성동에 있고요. 전국에 이렇게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4년부터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농장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든 이 뉴트리라이트를 저희는 그 아이템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세제도 있죠. 이런 거는 많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가 좋은 거는 다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도 1위에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메이퀸도 있고 그리고 퍼스널 케어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죠. 네, 없으면 못 쓸 제품.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아서 다이아몬드가 됐냐? 지금은 얼마나 많이 팔고 있냐? 넌 얼마나 많이 사냐? 제가 어제도 들었던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제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만 돼도 100만 원 다 사겠는데, 사도 그, 안 될 돈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거든요. 아메이가 지금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하이핀 사장님들이 1억, 2억, 3억, 4억, 뭐 10억씩 받아가요? 그러면 10억만큼 살까요? 사도 그거 어디다 두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사업 때는 50만 원, 100만 원 벌어 산다는 오케이. 뭐 온 집안 사람들 막 건강보조식품 먹고 막 하면 오케이. 그렇죠? 어느 정도 사재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입이 너무 많아진 이제 원포원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잘 나간 제품들을 저희가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거예요. 그냥 소비자로서 너무 행운이죠. 그냥 회원 가입비 없이 좋은 제품을 쓰고 그리고 택배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그거 비싸게 팔아서 남는 거 어차피 나눠 갖는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생산자가 있고 통관 도매 소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죠. 한참 지나서 지금은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로 지나갔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도 예전에 홈쇼핑 나면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알아요. 저기 쇼호스트 가져가는 비용 얼마, 또 방송국에서 가져가는 비용 얼마. 그러면 저 품질이 저기서 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꼭 집에 오면 후회하죠. 제품들. 그죠? 왜 그럴까요? 다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일정 부분에 마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공장에서 직접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유명한 샴푸가 있어. 샴푸가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집 앞에 마트까지 오는데 비싸다는 거예요. 가면 한 50%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장님이 친구를 데리고 오래. 차에 싣고 그럼 더 싸게 줄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죠.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직접 판매 방식하니까 방판인가? 갖다 파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냥 공장에서 직접 갖다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요. 여기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마진율이 법적으로 35%입니다. 더 줄여야 줄 수가 없어요. 35%인데 이 35%를 리치 회장님과 제이 회장님께서 우리처럼 꿈은 있지만 기성세대들 그리고 이미 가진 자본가들에게 꿈을 못 펼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총판권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백화점이나 이런 공장에 총판을 하면 금방 돈이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됐겠지만 이 꿈을 가진 자에게 꿈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거고 하버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ABO가 되시면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요. 100% 만족 보증제도 해가지고 립스틱도 발라보시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90일 내내 반품이 됩니다. 전액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택배 서비스 당연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기회가 옵니다. 무조건 35%를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신 분들한테 이 노력한 만큼 35%를 드리는 사업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너스 배분의 원리인데요. 저희는 추천인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분명히 추천인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리고 이젠 다 아시죠? 다른 사이트에 다 있지 않나요? 다 있던데 추천인 누구 넣어가지고 그분한테 포인트 3,000점, 무료 택배권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추천이 쏜 준들 DC드랍스 하나 나오는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다른 쇼핑몰보다 더하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건 그냥 순서일 뿐이에요. S가 가입을 하고 I가 가입하려는 추천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S의 번호를 넣고 I가 AB를 소개를 했는데 AB도 가입하려니 추천인이 필요해서 I의 번호를 쓴 이건 순서일 뿐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제품을 가져다 주니까 스폰서가 자기 번호로 사가지고 갖고 오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다 각자의 번호로 아마 사가지고 이제 제품을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각각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메이는 월 얼마 써야 된다는 그 특정 금액은 없어요. 딱 0원을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20만 원 정도 쓴다 가정을 했을 때 수입의 배분의 원리를 볼게요. 근데 저는 이거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유는 60년 동안 알아서 잘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100여 개 지역 국가에 가 있는데 내 한 머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내가 굳이 검증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80만 핍이면 6%면 4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만 보면 6%예요. 36,000원인데 그 S의 수입을 보니까 S가 48,000원 다 가져가면 4단계 피라미드죠. 그런데 여기서 36,000원 뺀 게 12,000원입니다. 그럼 S는 12,000원밖에 안 가져가요. 전체 매출이 80만인데. 그런데 I를 볼까요? 먼저 A랑 B를 볼게요. 그럼 여기 3% 적용을 해서 6,000원, 6,000원. 그리고 나도 I도 A, B를 빼주 나머지 금액이 제 금액이기 때문에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면 24,000원입니다. 순서가 관계가 없어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가는 역사를 가진 데는 순서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출은 크고 작을 수가 있지만 수입은 얼마든지 매출 큰 거나 작은 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되겠지. 그죠? 그 역전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지역 국가에서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내가 지금 시작하면 나의 스폰서를 역전할 수 없고 죽었다 깨나도 그분을 앞지를 수 없다고 하면 사이가 좋을 때는 그래 스폰서님 잘 되십시오 그러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선착순인 거잖아요. 나는 이거 기회를 늦게 들었을 뿐인데 내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면 내가 그 수입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수입의 역전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처음에 약간 이렇게 째려보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박송을 다이아몬드 밑으로 내려가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인즉 내가 너를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 들리던데 제가 오해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또 이거 꼬챙이를 들었나?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지금 수입의 역전을 궁금해하는구나. 아, 밑이든 위든 옆이든 뭐가 중요해요? 아, 이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걸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와 아래를. 중요한 게 아닌데. 옆이나, 옆으로 그리면 옆인데. 아무튼 그 수입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요. 수입이 역전이 가능합니다.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해서요. 여기 S를 빼버리면 그리고 나의 수입 24,000 똑같고 내가 없어져도 A랑 B는 6,000원, 2,000원 똑같이 받아갑니다. 네, 그래서 스폰서는 나의 노력을 빼앗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A랑 B는 자기만 소비를 했는데도 6,000원을 받아가는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배분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10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영사업입니다. 내가 마트를 셔터문을 열진 않았지만 내가 핸드폰 속에 내 마트를 여는 자영사업이고요.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입니다. 자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메이 하면서 돈 많이 들어가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무슨 돈인데 그랬더니 미팅 가느라 차비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집에 있으면 밥을 안 먹는데 커피도 한 잔 더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의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험이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저희 스폰서님들이 팀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진짜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띵킹비 시스템에서 알려줍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무대 올라가서 인사하는 법은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들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속도를 걸어 나가서 방어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이렇게 배운 적이 있지만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배운 적 있나요? 있어요? 따로? 유치원에서, 그쵸. 유치원에서 배꼽 인사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시나요? 제가 봤더니, 아메 사업하고 저는 그걸 여기 와서 배웠거든요. 아, 먼저, 미소, 미인, 경칭지를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걸 다 배워서 했는데, 오히려 그 백지 상태니까 좀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인사하는 법도 모르고, 인사하는 것도 귀찮고, 저 사람이 괜히 내가 아는 척을 하면 피곤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 가지고도 이제 비즈니스를 띵킹맨을 다 배웠고요. 그리고 점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업, 부부 사업도 할 수 있고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상에 있어서 정말 확실하죠. 보상. 제가, 에머랄드 갈 때 첫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도전을 한 게 아니라 에머랄드 도전을 했더니 여행 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년도 끝이 이제 핀의 마무리라는 걸 아시잖아요. 너무 땡볕에 정말 차를 타도 에어컨 틀어도 너무너무 더운데 막 차에서는 막 양파 냄새가 나고 막 그 웍의 냄새가 나면서 막 있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다 해외를 나가 있는 거예요. 막 사진을 열받잖아요. 막 우리 남편은 막 너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우리 집 애들은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너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 근데 친구들 보니까 다 나가 있고 막 하와이 가고 이렇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왜 나를 이거 시켜가지고 나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지금 발목도 너무 운전을 많이 하기가 까딱까딱 해야 되거든. 브레이크를. 발목도 너무 아프고 기사를 끊을 것 같은데 돈은 없고 울며 했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사장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데 가 있을 거라고 막 그랬어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메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 좋은데 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투잡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예전처럼 아메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투잡으로 가능하고요. 보험 기능이 있습니다. 상속이 됩니다. 이 상속 때문에 저도 좀 좋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그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전화로 막 보험 같은 거 들었어요. 그 전화, 이제 광고 전화. 뭐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뭐 애들 등록 교육비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쫄깃해서 처음에 뭐 돈 나갈 일도 없으니까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전화로 이제 제 생각에 산부인과에도 그 정보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이상 어떻게 정보라고 전화 와가지고 다 들어놨는데, 이제 애들이 크는데 그 돈을 따박따박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 너무 중요하고, 나도 너무 귀한 딸인데, 내가 왜 앞으로 몇십 년에 있을 일을 대비를 해가지고 내 허리띠를 쫄라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근검절약 해야 되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안 모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쓰고 나 라이프스타일 즐기는데 아이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낙하산은 없고요. 네, ABO 보호 차원에서 직원 사업이 불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사업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좋은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시나요? 치약, 칫솔, 샴푸, 린스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화장품도 쓰시죠. 이거를 예전에는 마트에서 했습니다. 30만 원 정도 쓴다고 해요. 지금 훨씬 많이 쓰겠지만 월 30만 원 쓴다 가정을 할 때 이것도 아메이 30만 원 써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 마트를 바꿨어요. 네, 제품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무료 반품도 되니까 내가 써보고 쓸 수 있고 그리고 100여 개 지역국가에 나가 있으니 당연히 안전한 제품이고 거의 100년 동안 누군가가 이 더블엑스를 먹고 탈이 없었어. 그럼 믿음직한 거 아니에요? 효과가 좋고 나쁘고는 둘째치고 안전해야지. 10년 뒤에 내가 그걸 꾸준히 먹었을 때 어떻게 되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남들이 다 마루타 해가지고 100년 동안 검증을 해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나를 대신해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쌓여져 있나. 그런 제품이니까 당연히 바꿔 쓰죠. 그래서 300포인트를 주는 거를 현금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게 10,000원 받으려고, 나 G마켓에서도 사고 싶고, 올리브영에도 사고 싶은데, 못 쓰는 거야? 그러는데, 10,000원일 때는, 에이, 너나 가져다 필요 없어. 아무에 관심 없어. 헤어본을 만드는 거 관심 없어. 이러시지만, 이게 누구나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여기 파운더스 PT 사장님들, 지금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다 10,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메이도 10,000포인트로 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의미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왼쪽은 우리한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둔 룰인 거예요. 포인트를 주는 건.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10,000원 들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거 우리 자유잖아요? 10,000원 들고 우리가 이거를 치약을 2개 더 살 수도 있지만 10,000원 들고 나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월 1,000만 원 줬더니 아메에서 안 쓰고 다 막 자기네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이 다른 거예요. 당신의 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그 창업자들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10,000원입니다. 그냥 10,000원이 아니고. 그래서 써보시고 좋은 제품을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 달에 시작했으니까 뭐 보름 만에 만드세요. 뭐 한 달 만에 만드세요. 이게 아니고 쓰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누구는 뭐 빨리 했으면 하루 만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30명을 모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월 3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세한 그런 계산법은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를 모으는데 매니아 소비자가 있어요. 매니아 꼭 아메이 제품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더블엑스 먹으라 소 해도 안 먹으면서 치약은 이거 아니면 못 쓴다는 그런 매니아가 있고 다른 건 다 안 쓰는데 아세로라씨 막 굳이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정수기 필터 막 하루 우리가 엄청 화를 내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신 분도 있어요. 꼭 이거를 써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메이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니아를 모으면 이게 인센티브가 됩니다. 네, 그 매니아 소비층을 모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 회색 동그라미 친구들은 그냥 괜찮아 제품 좋아 이러는데 내가 3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이 A, B, C 3명,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편안하기 위해서 3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3명한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알려달라고 하니까 ABC한테 제가 30만 원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받는 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 만나서 카다로 공부를 좀 했다든가 아니면 나는 유산균 하나를 먹어봤는데 누가 물어봐서 유산균 좋다고 말을 전달했다. 그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나의 노하우를 전수를 해준 거죠. 로열티를 받아야겠죠. 그죠? 그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쳐서 12%에서 15% 진행이 되면 월 1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 30만 원이 너무 많다. 30만 원 쓰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마트에서 이러신 분이 계세요. 꼭 말을 하면. 30만 원 이거밖에 안 돼요. 요즘 물가에.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 휴지 당연히 써야 되고 미역 하나 써야 되고 여자 화장품도 저거 2개 쓰는 사람 있나요? 그쵸?
더 쓰죠. 여기 칫솔도 없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꼭 그리고 먹고 쓰고 없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쓰고 없어져야지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포만하게 세제를 들고 다니나 치약을 파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키거든요. 집에서 없어지는 제품이 저의 아이템이 돼야지 이게 인쇄 수입이 되지.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 돌침대를 팔아. 내가 다 팔았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상속이 될까요? 안 되죠. 먹고 쓰고 없어질 상속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필품이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 생필품 마트 사업 안 하는 데가 없죠.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이건 좀 스폰서님한테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받는 금액에서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이 구조를 갖추면 1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그런 수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ABC한테 아까 제가 브론즈 빌더를 내가 했잖아요. 월 100만 원 받아가는 거 배워서 그 ABC한테 저희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이런 미팅에도 초대하고 줌 링크로 보내주고 해서 ABC가 100만 원 정도 잘 벌어갈 수 있게 내가 가이드를 해준 거죠.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네, 잘했다고. 내가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나의 노하우잖아요. 우리 팀의 노하우고 싱킹빅의 노하우잖아요. 무경험이었지만 그리고 공짜로 받았지만 그 경험을 공유를 해서 이 수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SP가 되면 월 400만 원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월 400만 원. 굉장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입은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이는 왜 포인트가 없어지냐?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수입이 계속 나오죠.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속이 돼야 되잖아요. 매월 나오는 거고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제품을 쓰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제품의 가지수도 계속 늘어나요. 예전에는 뭐 10만 원밖에 쓸 게 없었다면 지금은 써도 더 많이 쓸 수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그 제품군이 많아지고 있고요. 평생 사업이고 상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12달을 할 수가 있겠죠. 1년 12달 하면 파운더스 PT라고 해서 연수입 6천만 원 이상 되고요. 부부 가족 해외여행까지 보내줍니다. 회사에서.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이 ABC가 나처럼 파운더스 PT가 되면 파운더스 에머럴드라고 해서요. 매달 증가 평균 상속되는 1억 3천만 원 연간 소득으로 가져가는데 이 수입은 30억의 건물의 자산 가치가 있다고 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 빌딩 세운다 그랬잖아요. 지금 파운더스 에머럴드 사람이 계세요? 엄청 많네요. 막 주구장창 손을 다 들으셔가지고. 예, 이분들이 30억짜리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건물주요, 건물주. 30억짜리 건물주. 다르게 보이죠? 여기 뒤에 계시는데, 파운더스 에머럴드, 30억짜리 건물주세요. 네, 월세 엄청 바닥에 가시고, 그죠? 네. 그래서 파운더 다이아몬드는 50억의 자산 가치입니다. 이제 한 판 더 된 거죠. 세 그룹이 아니라 6그룹, 연 2억을 받아가는 그런 수입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파운더스 PT든, 파운더스 에머럴드든, 브론즈 빌더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든 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1등이십니다. 네, 30만 원 정도 쓰는 사람. 더 많이 하셔도 돼요. 나는 50만 원 정도 쓰는 사람 모을 거야. 아니면 나는 5만 원씩 쓰는 사람 많이 할 거야. 상관없어요. 금액은.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소비를 해보고 나랑 같이 제품을 쓸 사람, 제품을 좋아할 사람 한번 모아보는 거죠. 네, 모아서 100만 원 정도 먼저 받아가시면 일단 바로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뭐 2달이나 3달이나 걸리시는데 그 기간 동안 잘 노트 정리하시고 내가 뭐 했나, 내 스케줄은 어떻게 됐나, 내가 몇 명한테 얘기를 했나, 그리고 그 친구한테 뭐를 했더니 소비자가 모아졌네. 그걸 다 스폰서님이 알려주실 건데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100만 원을 일단 받아보시고 그 받아본 거를 3명한테 알려주세요. 네, 3명한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이고 이제 수입의 역전이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은 PT인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죠. 내가 몇 명을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이 피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으로 이렇게 많은 보상 플랜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플랜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그 35%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상 플랜입니다. 그리고 그 핀 보너스도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 사람이랑 그런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 파운더스, 지금 금액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파운더스 에머랄드 다이아몬드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일시불로 나와요. 그러면 월 얼마씩 모은 거죠? 월, 100, 얼마씩 모은 거죠? 아, 또 감이 안 오는구나. 아, 제가 얼마 전에 플래티넘 된 사장님이 연말 보너스를 1,000만 원 넘게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6개월 플래티넘이면 피 6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 6개월 동안 월 보너스 다 받고, 그쵸, 월 보너스, 12개월 동안 월 보너스 다 받고, 6개월 반짝 열심히 했다고 연말에 1,000만 원을 주나?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씩을 계속 적금을 부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수입이 엄청 많대. 한 4천만 원, 3,500 정도 되더라고, 수입이. 그래서 제가 막말로 6개월 반짝하고 6개월 뭐 애들 데리고 해외 나가라고 와도 3,500만 원이면 3,500 나누기 6은 얼마일까요? 한 달에 600만 원 꼴이죠. 600만 원을 한 달에 번 거라고 막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죠? 제 계산이 맞죠? 그죠? 그 정도로 수입이 많은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네. 수입이 많고요. 그리고 핀 레벨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중간에 왔습니다. 네, 갈 길이 아주 멀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소비자 모으는 거다. 사업자를 찾거나 사업자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누가 사업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가 할지 모르지만 제품을 쓰는 사람은 그리고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모두 다 그래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모두가 돈을 좋아하죠. 우리 김종규 사장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다 되고 싶어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알려주고 공장에서 직접 사서 싸게 쓰는 방법을 알려준데 그걸 제대로 알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냐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조상이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 저희 김종규 탑리더님, 실기비 사장님이시고 여기 옆에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 왕리카이 사장님이 저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해외에 그런 펑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물안에 이제 한국에 서울에 서초동에 이렇게 있다가 스폰서님이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뭐지 밧줄이 있죠. 그 우물에 그 뭐지 바가지가 조 속에 있는데 끌어올린 분위기. 그래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왔더니 우리는 막 소비자 한 명이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되네 마네 돈이 되네 마네 누가 때려보내 젖전에 할 때 이 바다 건넨 사람들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분의 그 연간 매출이 한국 아메보다 더 많아요. 이 여성분, 자그만 최고 여성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애기 같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울고 있고, 뭐 소비자 때문에 울고 있고, 사업자가 미팅 안 나온다고 울고 있고, 얼마나. 그 너무 신세계를 보면서 그때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에메랄드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주말에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에메랄드를 가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신세계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자성어보다. 그쵸. 저 사람이 뚜껑이 날아간 자리면 당연히 나도 뚜껑이 날아가죠. 그쵸.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집중해서, 미팅을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옆에 계신 분은, 김종규 사장님 계시고, 그 밑에 계신 분은 장이핑 사장님이라고, 왕리칼 사장님의 파트너이십니다. FC 사장님이 중국의 사장님이시고, 여기 옆에는 스티브 예거 그룹 아시죠? 예거 그룹. 책에만 보시던 예거 그룹. 두 분의 둘째 아들.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너무 이런 시스템이 너무 탄탄하죠. 바깥 세상에서는 되네 마네 말을 많이 해도 저희는 정말 동아줄같이 정말 탄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해외 예거 그룹 왕리카이 사장님 그리고 김종규 사장님 이 저희 팀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GP 됐을 때 사진입니다. 너무 다르죠? 다른가요? 저 역시 남 앞에 그러니까 악기 들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데 빈손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스폰서님이 막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GPDS 때 사진인데 이거 하면서도 계속 연주 생활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뚜껑이 날라가가지고 너무 지금은 이제 다 모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한동안은 저희가 못 모였잖아요. 펑션 자리에. 근데 이거는 잠실체육관에서도 하고 일산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가가지고 막 노트 정리를 하면서 2층에 앉아가지고 아, 저 사람들 너무 멋있다. 뭐를 했을까? 나도 저런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막 혼자 울고 댕기는 시절입니다. 너무 혼자가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완전 울고 댕기는 시절인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업라인 스폰서님이신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께서 여기 옆에 2016년 9월 21일 날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라고. 이제. 근데 제가 저 해에 이제 에머랄드가 됐죠. 에머랄드가 되고, 너무 이제 예전 사진을 찾으면서, 아, 꿈꾸는 자, 노력하는 자, 그리고 뭔가 해야지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도전을 해야 사건, 사고가 나지. 도전을 하지 않으면 평탄합니다. 아주 평탄해요. 도전을 해야 실패를 하던, 뭐, 깨지던, 부딪히던, 뭐, 점프를 해서 가든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기회가 꼭 오시면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 내가 이거를 그런 생각도 해서 저희 스폰서님이, 김희영 사장님이, 좀 예방주사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해보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서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간다. 사업을 그만둔다. 또 쉬었다 많이 한다. 이 구간에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GP 때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GP 딱 됐더니 저도 딱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내가 이거 한다고 남편한테 욕먹고 애는 방치가 되고 내가 이거 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아니라 정말 물신양면 서포트 해주니 첼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딱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마음이어서 집에 갔구나. 이래서 갔구나. 이걸 내가 또 뛰어넘으면 나는 살아남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죠. 여러분 아니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둘러보세요. 이 정도 힘들어서 갔구나. 이해가 된다. 나는 그렇지만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넘으면 반드시 성장이 오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미리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딱 보면 알아야죠. 답을 알아야죠. 딱 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7년도에 이제 에머랄드 가겠다고 이제 했던 거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꿈꾸던 자리에 이제 에머랄드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1년 뒤에. 그리고 독주에도 하고, 이제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형제 사장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도 저희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여행은 하와이를 갔었고, 이거 두 번째 여행인데, 저희 남편은 여행만 따라옵니다. 여행 에이뷰예요. 여행 에이뷰. 여행 에이뷰. 네, 여행 예비입니다. 저희 남편은 처음에 너무 반대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제가 크로아티아에 가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그만, 나 이제 그만할래.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뭐 수입도 괜찮고, 뭐 이 정도면 여자 수입도 굉장히 괜찮잖아? 그죠? 여자 수입 괜찮고, 뭐 내가 뭐, 오빠도 이렇게 건강한데, 뭐 애들 뭐 들쳐매고 내가 애들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고, 딱 좋아.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랬더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너 갈 길이 멀다면서.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그만할 때 자기 제일 화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본 것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끔 써먹고 있습니다. 열받으면 그만둔다고 막 들어 누워요. 그냥 안 한다고 괜찮다고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나 막 이러면서 나 하나 좀 인생 책임질 수 있는데 애들은 당신 책임지고 나는 날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좀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갈 때 너무 반대를 이제 다이아몬드 가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본사에 뭘 써내야 되니까 지금 같았으면 가서 남기까지 써낼 텐데 저는 그때 너무 순수해가지고 왠지 본사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간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면 비행기 표면 그 밥값이면 얼마나 피해가 클까라는 생각에 너무 또 애사심으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반대를 하게 됐는데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네 눈빛이 이거 못하게 하면 확 죽어버릴 것 같은 눈빛이어가지고 말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위에 누가 반대하는 분이 계시다, 아직 계시다 하시면 아 내가 아직 눈빛에 레이저가 안 나가는구나. 내가 딱 죽게 안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열정을 뿜어내시면 그 불에 다 타가지고 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갈 때도 저희 그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이 아직 잘 모를 때 처음에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럼 당연히 엄청 반대했겠죠. 내가 너 그러려고 예일 보냈냐, 너 그러려고 내가 첼로 시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또 왜 갑자기 멀쩡하게 잘 있다가 그러냐 누가 더 돈 벌어오라고 했냐 막 그래가지고 전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필품 바꿔 쓰는데 부모님한테 허락받나요? 여기 젊은 친구 허락 안 받죠? 6,300원짜리 쓰면서 허락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만약에 내가 차를 산다거나 뭔가 티가 나는 거 사는 거면은 허락을 받거나 말을 하겠지만 생필품 쓰는 거 내 부모님은 허락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게 됐습니다. 몰래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크로아티아 갈 때도 이제 큰애는 기숙사인데 작은애가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친정 엄마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너 아빠 회사 일로 이제 부부가 여행은 아니고 저기 잠깐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이제 아기를 봐주셨는데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희 아내 걸 안 드시고 교회 분이 어떤 거 딴 걸 주셔가지고 다른 타 업체가 주셨는데 그게 또 잘 맞으셨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제품 잘 쓰니까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좀 사업을 시켜보려고 이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안 돼, 막 이랬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둘째 며느리 있지 않냐고 첼로하는 며느리 그런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거절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거절을 해야겠어요. 계속 볼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아메이를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아메이도 하시면 이것도 같이 하시면 되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어디서 들으신 거 했어요. 아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여행도 다니고, 막,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겸지가 안 됩니다. 그게 딱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남편도 전화해서, 이러한 일에서 소강이 이거 한번 시켜볼래?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소강이 다이아몬드라고 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엄마 사실은, 이러면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소강이 다이아몬드고, 여행도 진짜 다니고 있고, 여행 다녔다는 말은 못하고, 여행 코로나에서 못 갔는데, 이제 2월 달에 아이들 데리고 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댁이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얘가 그새 뭐를 한 건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제 전화 와셔가지고, 어,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안 도와줘서 네가 악착같이 했나 보다. 막 이러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아메는 다 싫대요. 근데 그렇게 강경하던 부모님들이 다이아몬드가 좋은 건 알아요. 참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아메가 싫으면 다이아몬드도 싫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버는 거 싫다. 남 피해주는 거다. 힘들다. 다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크라운이 돼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편견이나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릴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두바이를 갔던 사진이고요. 형제 사장님들과 그런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 다이아몬드 됐을 때 우리 남편은 여행 ABO지만 그래도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사업할 때 대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가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질 때 스폰서님이 말을 하시는 말을 해요. 오,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깥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힘드냐, 또 시작해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안정된 사업이고, 얼마나 편한 사업인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이 가평에서 작은 리조트를 하는데 거기 들인 돈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너는 들인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된다. 말을 해주면서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여가지고 방송으로 했었고 이제 그때도 아메에서도 이제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남편 이제 리조트에서 이제 스폰서님 모시고 방송 촬영했던 거고요. 네, 파트너 사람들 모시고 했고,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갔다 왔던 그 크로아티아입니다. 제가 그 뜨거운 8월에 양파 냄새 풀풀 날리며, 브레이크 밟아서 발목 아프다고 울면서 나는 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우리 애들 방학 때 집에 처박아 놓고, 우리 남편 맨날 너 때문에 주말에 어디도 못 간다고 맨날 그 주말 미팅 오고 있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 친구들 보러 할 필요 없다고 더 좋은 데 갈 거라고.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믿어지진 않았어요. 뭐 과연 그렇게 될까? 나중 일이니까. 근데 딱 3년 지나고 나니까 물론 3년 전에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늦어진 거죠. 지금 3년 차에 다이아몬드 첫 여행 갔는데 전 세계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13살 때 미국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건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저도 이골이 났고. 그리고 뭐 해외, 뭐 유럽도 뭐 원체 많이 다녀서 그런 건 없는데 이 전 세계에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전 세계를 날 수가 있지? 아메이가 되게 큰 회사네. 그것도 대한항공으로. 그리고 전 세계만 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다이아몬드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잖아요. 근데 너무 죄송하다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제 자리가 전 세계다 보니까 다 협소해가지고 못했다고 600만 원을 준 거예요. 저는 이거 받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 말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른 집어가지고 가방에 쏙 넣었죠. 그래서 뭐냐 그러더라고. 가서 용돈 쓰라고 용돈 준 거야. 이랬거든요, 남편한테. 근데 다른 사장님들이 이거 상품권 600 어떡하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또 혼나겠구나 싶어서 딱 꺼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30만 원이 본 거예요, 저희 남편이. 뭐 환전을 하더라고, 자기가 가면 돈 모자른다고. 그래서 남편이 600? 이러는 거예요. 아메 클라스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원래 비즈니스 타야 되는데 그랬다. 근데 이코노미 타서 좀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좀 불편하고 오래 갈 테니까. 근데 세상에 세 자리를 줄 거예요. 이코노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 세 자리를 쓰는 거예요. 하고 저는 누워갔거든요. 누워갖고 도착하면 이렇게 선물도 있고 이렇게 세 자리 중간에 비어가지고 네, 누워서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아메 전색이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찍찍이 붙어 있는 거 되게 감동이지 않아요? 대한항공 써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죠. 그리고 도착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여행사 직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갔던 여행사 그리고 이번에 치앙마이 다 앞으로 갈 여행사가 SM 여행사인데 정말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정말 정말 저는 아메 직원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깍듯해가지고 너무 깍듯하고 너무 프로고 정말 왜 여행 가면 막 가이드 그 말투가 조금 우리나라 좀 틀리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아무튼 좀 이렇게 되게 우아하시다. 이분들은 되게 그런 느낌 많이 단어 선택이나 정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텔까지 모셔갑니다. 그리고 용돈을 줘요. 한국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의 아침 저녁은 다 나오기 때문에 점심 한 끼 사 먹는 돈인데 이렇게 용돈까지 주는 그런 여행이에요. 그 공항 도착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큰 난리가 없어. 이 구경 방송에서도 사진을 찍어 갈 정도로 그 뉴스에 내보낸다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뉴스에 났기 때문에 사장님들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방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진짜 굉장한 행사였고 이렇게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크로아티아 죽기 전에 한 번 꼭 가야 한다는 그 장소에 있죠. 네. 더 좋은 데 간 거 맞죠? 친구도 감 가고 하와이 가는 것보다 크로아티아 더 좋죠? 크로아티아가 직항이 없습니다. 제 친구가 크로아티아 간다고 제가 자랑을 막 했더니 작년에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 그거 갈 때 되게 피곤하다. 경유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나 경유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경유하는 그거밖에 없어. 이러는 거였고, 아니야, 우리 경유 안 해. 직항이야, 대한항공. 그랬더니, 어떻게 직항이에요? 전세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남달리게 가능한. 그래서 자랑해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를 구경을 하고 있고, 네. 소리 들리세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엽서에서 많이 보셨죠? 엽서에서. 네. 이런 여행을 다니고, 네. 네. 너무 엽서 같은, 그리고 이제 한국, 제가 너무 밥이 맛있어가지고, 정말 두부, 김치, 계란말이, 여기 많이 안 나왔는데, 뭐 있었죠, 사장님들? 젓갈도 있었고, 김치도 종류별 다 있었고, 어지간한 해장국, 콩나물국, 미역국, 갈비탕, 삼계탕, 뭐, 아무튼, 한국에서 쉐라톤 워커의 셰프님이 따라가세요. 그래가지고 입맛에 맞게 이렇게 다 챙겨주는데, 보통 제가 이런 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 오면 김치 정도는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김치 수준이 어떠냐? 그 나라 배추 비슷한 거에다가 고춧가루 버무려 놓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우리 맨날 먹는 종갓집 김치가 따라와요. 한국에서 공수해가지고. 대박이죠. 근데 그런 정성이 다른 여행이고,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저희, 여기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모시고 제가 공항을 갔어요. 한번. 저는 이제 초짜 다이아몬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고,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평생을 아메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티켓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서 뽑냐고 자동 다 변했잖아. 국내 제주도는.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메에서 다 해주는 여행, 진짜. 근데 공항까지만 가면 어디선가 사람이 다 튀어나와요. 가방을 다 들어줘. 박수홍 노태현 리더님이십니까? 그때 가방을 들고 막 자기네들 가가지고 여권 여기서 하시면 그거 다 알려주니까 아메 여행만 평생 다니시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공항의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아메이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글을 모른다는 기준, 영어를 ABC도 모른다는 기준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식사도 하고 형제 사장님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사진 작가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알 거예요. 사진 작가 데리고 여행 가거나 아니면 결혼식 때 사진 작가 데리고 해외 나가면 얼마 드는지 아시죠? 그런 작가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여행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옆에 섬으로 가는 거였고, 여기는 이제, 네, 세계유산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거기에 딱 하나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카페. 그것도 통째로 빌립니다. 그날은 아무도 못 들어요. 우리만 들어가서 아메 ABO만, 다이아몬드 사장님 때문에 통째로 빌리는 클래스. 일반 여행 가면 이런 거 못 하죠. 막 사람도 엄청 많은데 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너무 여유롭고 뭐든지 가면 다 통째로 그냥 빌려버려요. 여기는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침대에 선물을 놔주는 아메의 섬세함입니다. 너무 고맙죠? 네. 그리고 그냥 놔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글을 예쁘게 써가지고 놔주는 이런 정성을 함께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예, 이런 지중해 여행을 보고요. 이런 크로아티아 하면 부자 카페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찬을 합니다. 600년 된 성이에요. 아무한테도 빌려주지 않아요. 크로아티아 여행 다 갈 수 있어요. 뭐 치앙마이 다 갈 수 있어요. 삿포로 다 갈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건희 회장님이어도 우리가 여행 갔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에서 파티해 주나요? 국가 원수나 누가 왔을 때 오픈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해줍니다. 너무 예쁘죠? 네. 네, 그리고 너무 유명한 그런 공연도 보고, 네. 그런 여행입니다.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들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행 에이드오잖아요. 몇 명이 가네요. 아메이 이번에 크로아티아를. 그래서 저는 우리 팀만 예를 들어 14명 이랬어요. 근데 같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 다 뭐냐? 그래서 그 띵킹빅이랑 그 뭐 아메이 전체다 엄청 많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번, 타차수까지 있었나? 그 4번을 이만큼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 이거 다 보여주면 다 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오빠, 우리 남편 같이 집에서 뭐라 그러지? 우리 남편한테 당신같이 이렇게 미리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냥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지. 이거는 진짜 특혜로 와이프가 해가지고 진짜 봤으니까 아메이가 너무 대단하고 아메이 전 세계 뛰고 막 글로벌이가 보지.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5천 원 들어오고 3천 원 들어오고 막 피곤한데 막 오라 그러고 막 집에 막 사람들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싫잖아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은 사람은 정말 믿음의 보상으로 먼저 보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다? 네. 제가 이런 거 보여줬을 때 믿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속 마음에 그만큼의 의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 다 아는데 저희 남편처럼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지? 왜 그만뒀어? 왜 사업 안 하고 물건 마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당신같이 직접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크로아티아 야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이렇게 마지막 날도 완벽하게 음식을 드시고 환송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거 바뀌어 있더라고요. 크로아티아였는데 내년에는 다이아몬드 여행의 시즌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시즌에서 다시 보자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미래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년 전에 내가 선택한 게 뭐였지? 5년 전에 선택한 게 지금 상태이실걸요, 아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년 전에 뭐 했지? 했더니 첼로를 죽도록 했더라고요. 뭐 학교 어플라이 하고, 뭐 강사 출강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5년 전에 그걸 해가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내 인생을 책임져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메이를 선택을 했고, 어, 물론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나 혼자 시작을 할 수 있었고, 혹시, 만약에 제가 평생 했던 첼로를 그만두고 시작을 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텐데, 경업도 가능했었고, 그리고 안 할 이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더니, 그쵸. 삶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정말 세계적인 탑 10에 드시는 정말 대단한 리더님도 오시는데, 물론 띵킹빅에도 빅 리더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말 한국 아메에서도 초청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저 아메 사업 초창기 때 막리카에 한번 오셨어요. 그 잠실체육관 이런 데 살 때, 컨벤션 때. 그때 아마 한국 아메이에서 본사에서 초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본사에서 초청하신 거 아니고 땡킹에서 모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팀의 다른 분들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 땡킹만 만나고 저희만 이제 미팅을 해주시러 오시니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회에 이번 주에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5년 뒤, 3년 뒤, 바로 다음 내년 1년 뒤도 아마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 정말 나이가 아무나 시작할 수 있지만 어차피 할 거 빨리 시작해서 빨리 보상을 누리면 좋잖아요. 꼭 굳이 뭐 10년 뒤에 룰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되는데 꼭 10년이 걸려야 돼. 아메 회원 가입하고 반드시 5년 채워야지. 다른 회사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연수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채워서 되는 거. 아메는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 당장 사장님 저 내년에 다이아몬드 될래요. 다이아몬드 하고 싶어요 하시면 후보자님 누구시죠? 박현진 사장님 그리고 박현진 사장님과 그 업라인 최영 사장님께서 아마 답을 딱 내놓으실걸요 아마. 근데 내가 입을 안 떼는 거죠. 스폰서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은
그리고 에머런 사장님 자기가 갔던 길. 내가 3프로 해보니까 사장님 핀이 뭐세요? SP니까 SP 빠삭하시죠? 아, 그래요? 아, 그래도, FFP GP 정도 하시면, 두세 번 하시면, 그것쯤이야 내가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다. 아주 편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남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단계가 오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핀 사장님들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 가이드를 딱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이 꿈을 얘기를 안 하면 꿈꿔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스폰서 입장이기도 하고, 파트너 입장이기도 한데, 어, 우는 아이, 저트 한 번 더 준다고. 엄청 우세요. 뭐 스폰서님한테 도전하겠다고, 도전하고 싶다고, 방법이 뭐냐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꿈꾸는 만큼, 도전하는 것만큼 답안을 가져다 놓는 그런 시스템이 강력한 싱싱빅이니까 믿고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파워풀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